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을 이시한 정치검찰의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검찰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기문란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정치검찰의 공작을 낱낱이 밝히고 그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총리님, 저에게 왜 그렇게 검찰로부터 미움을 받고 탄압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 PPT 1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황희석, 최강욱, 민병덕은 민변 출신이고 민병덕발 검찰 때리기 방송 보도가 이루어지면 황희석, 최강욱이 이를 그대로 받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했고 유시민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변 소속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달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압을 받는 겁니다. PPT 2번 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변호사로서 검사들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자기 직후 감사기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고 한명숙 모해 이증 사건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X의 변호인 활동을 했고요. 민변에서는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총선에서는 계속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결국 보면은 검찰은 자신의 조직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써가지고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총선 직전에 기획고발을 하려 했다면 이거는 검찰발 총선 개입 검풍 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이 사실이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검찰의 속성상 지휘책임자가 모를 수가 없고, 만약에 몰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국기문란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가정으로라도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국가 조직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 또 공무원으로서 이런 대놓고 소위 정치 개입 행위가 되는 건데, 이건 공무원으로서는 이건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겠죠. 예. 예,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검찰의 쿠데타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PPT 3번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인데요. 237조 2항에 보면은 검사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 징역 1년에서 10년의 범죄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조직적 범죄 행위를 했다면 만약, 그리고 총장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했던 사안이라면 어떻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왜냐면 이렇게 가정을 근거로 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앞으로는 시도조차 못하도록 정말 강한 처벌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뭐 워낙 엄청난 사건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강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법무부 장관님, 네,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네. 지난 월요일에 법사위 긴급 현안이 있었죠. 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뭐 더 소상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점을 이미 이제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어서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오늘도 압수수색이 재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수처에 의해서 대검에 의한 진상 조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 핵심은 고발장 누가 작성했느냐 아닙니까?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 예, 물론입니다. 네. 그 고발장에 실명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명 판결문을 열람했던 사람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정함이 마땅합니다. 그럼 열람 기록이 당연히 남아 있을 텐데 이것은 수사상 어려운 일이 아닌데 수사됐습니까? 열람 기록이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 그러한 수사 내용을 경과를 다 낱낱이 밝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PPT 4번 보겠습니다. 고발장이 전달된 경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보시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내용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분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런 취지의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의 동의나 지시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핵심적인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범죄에는 범죄 동기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대체로 범죄의 동기는 뭐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 갔다라는 것은 물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한 이유가 윤석열 총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요, 김웅 의원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정점식 의원님 아시죠? 예. 법률위원장이었는데요. 이분은 누구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뭐 의혹이 다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는 당 내부에서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도 역시 예, PPT 화면에 보면은 물음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도 정점식 의원도 이 두 분이 기억이 안 나야 할 그 정도로 보호해야 될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선배 검사면서 국민의힘의 고위직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직 당직자가 공안검사 출신의 당직자인데요. 그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사기관에 이제 지금 몫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엄정히 수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자기가 받아가지고 어디에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점식 의원은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정점식 의원이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저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김웅 의원이 아닌 손준성이라든지 또는 그 다른 검사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 주시겠습니까? 규명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김웅 후보가 제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대검에 접수하라. 중앙지검은 안 된다. 그런데요, 이
당시 조모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데 이분이 최초에 쓰기에는 어떻게 썼냐면 서울중앙지검을 관할로 썼습니다. 그런데 밑동당에서 제출된 서류에는 대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 의혹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 주십시오. 국민의힘당 내부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제가 예. 전 매우 답답한데요. 정치검찰의 이런 부당한 정치 공작이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 우리의 유력한 대권 후보죠. 그분에 대해서도 표적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 전에 KBS 보도로 나왔습니다. 전하, 이재명 도지사, 그다음에 황희석, 최강욱 이렇게 많은데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과 가족들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장관님, 우리 당의 대권 유력 후보에 대해서 표적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기다려봐 주시죠. 감찰을 개시한 건 아닌가요? 예, 감찰 수준이라고는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진상조사 차원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관님, 저 민병덕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황희석, 최강욱 의원 정치검찰이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검찰의 표적 수사로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운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어떻겠으며 황희석, 최강욱은 어떻겠습니까? 변호사인 저희들이 이런데 비법률가인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검찰이 무섭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지점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큰 것 같다. 네,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요, 검찰의 권력은 나누어지고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원론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거죠. 검찰개혁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공감을 표합니다. 예. 두 번째는 민주적 통제인데요. 선진국에서 지방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래된 문제 제기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총장이나 검사장의 직선제가 헌법 조화적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은 오늘 법무부 장관님이 나오시면 지금의 수사 과정 중에서 정말 의혹이 있는 핵심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해 주시리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고 그 고발장이 국민의힘당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됐잖아요. 그럼 국민의힘당에서는 어떤 경위로 됐는지 이 두 가지만 밝혀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병도 의원님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수사 진행 속도나 상황 그런 것이 결코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답답한 상황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에 의한 수사 또 검찰에 의한 진상조사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속이 터져서 하는 말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을 당했는데 책임을 져야 될 당에서는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생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로 예정된 코로나 만기 대출 잘 아시죠? 예. 9월 말이 네, 좀 만기. 제가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오고 장사도 못 하는데 그 만기가 와가지고 갚으러 가면 파산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차례 만기 연장을 네, 알고 해주었는데 있습니다. 아마 또 지금 아직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정도인가 목요일 정도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요 대책 회의를 통해서 아마 여기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꼭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 만기 연장 들어가야 되고 원금 상환 유예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자 상환 유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의원님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현장을 그런데 저의 부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절절한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경제관계 장관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총리님, 그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 때문에 손실보상해야 된다라는 법이 입법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10월부터나 손실보상이 되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됩니까? 7월 7일 요법 공포 이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예. 저희들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세세한 준비를 해서 가능한 한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고 또 개개인의 피해 정도라든가 이런 거 산정에는 아무래도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도 만들어져야 되고 예.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고 손실을 측정하는 기준도 마련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관계 전문가들하고 또 피해 당사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접수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는 10월 말 정도로 나오던데요. 제가 보기에 10월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지급되는 시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은 뭐 예를 들어 업종 평균이나 이런 걸 정해서 뭐 한 전체 예상 금액의 한 반 정도는 뭐 선지급을 한다든가. 맞습니다. 그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준 것이 예. 지금 1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만들어지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만들어지고 그리고 측정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절반 정도라도 선보상하고 그리고 정확한 기준 세워가지고 후 정산을 한다면 정말 소상공인들은 지금 급합니다. 아마 선보상 후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 업종별 어떤 평균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아마 그렇게 가능한 한 빨리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중기 벤치부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들어가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예,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치권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공작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검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장을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치검찰이 공작만 하던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정쟁의 혈유로 다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제발 끝장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 정도 되면 검찰당의 존재가 밝혀진 거 아닙니까? 여야가 있는 게 아니라 검찰당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검찰당을 해체해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범죄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고발장과 유사한 국민의힘 명의의 고발장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공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출신의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